네, 성탄절 연휴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참사 발생했습니다. 3층에서 난 불의 연기가 고층까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요. 네,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짚어보고요. 또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주의사항과 예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.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예, 성탄절에 난 이 아파트 화재 참사요.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졌을까요? 네, 우선 그 25일 새벽 예. 한 4시 한 57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예, 예.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해당 아파트가 한 2001년 정도의 어떤 준공이 된 아파트로서 실제로 뭐 방화 구획이라든가 예. 연기 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설들, 뭐 스프링클러는 뭐 물론이고요. 예. 방화문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를 크게 나오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예.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 진행되고 있다는데 감식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? 네,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밀 감식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목격자의 증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해당 그 3층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.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. 예. 이 경우에는 뭐 적어도 한 3, 4일 정도 일주일 내에는 어떤 그 감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제 추정을 해 나가면서 예, 예. 발화 지점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난방기구라든가 예.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발화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일단 이번 사고로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30명이 다쳤는데요. 한 분 같은 경우는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다쳐서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 분은 11층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. 대피하려 네네. 하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지금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. 네. 자, 아파트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이 두 분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? 네, 그 사실 그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예, 때 지금 과거에는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대피를 해라. 네. 뭐 예를 들면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뭐 지상이라든가 옥상으로 대피하라라는 것이 어떤 이제 바이블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홍보가 됐었는데 그렇죠. 예. 사실 이제 그 최근 소방청에서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대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달리 설명을 하고 지금 예.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뭐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재가 발생한 본인 집에서 빨리 대피를 하시는데 네. 이 대피를 하시기 전에 내가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그 기구를 가지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. 먼저 따져야 예. 되겠군요.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가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라고 한다면 예. 어떤 그 대형 쓰레기통 정도의 단일한 화재가 어떤 그 소화기로 좀 제압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소화기로 안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벽에 어떤 그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비각성 상태에서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해당 예. 그 층에서 해당 공간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이때는 중요한 게 반드시 현관 출입문을 꼭 닫아놓고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. 불이 번지는 걸 조금 지연시키는 네,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은 절대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. 3층에서 났으면 2층이나 1층에 계신 분들은 예. 심지어 대피를 안 하셔도 됩니다.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3층에서 화재가 났으면 이제 4층이라든가, 그러니까 이 4층 같은 경우로 이제 이 직상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네. 해당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실제로 그 방화문이, 그러니까 우리 집 현관문이 방화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 연기 누출이 개방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 적절한 방화 구획이 거의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예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3층 이상의 예. 이런 계단실은
실질적으로 연기에 굉장히 오염이 되고 아. 이런 과정에서 지식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,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제 내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. 네네. 근데 뭐 방이라든지 이런 데 거실에 났어서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인 건데 네네. 현관 주변에서 불이 나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 뭐 그런 경우도 사실 이제 어떤 그 아파트 타입이냐,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지어졌느냐에 좀 잘 보일 수가 있는데요. 예. 지금 예, 이제 예.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현관 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발코니 쪽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예.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사실 이제 피난 그 동선상에 뭐 발코니에서 뭐 뛰어내린다라는 예. 그러한 그 플랜은 당연히 없지만 네. 예. 지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뭐 13층 정도에서는 이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발코니에 여러 가지 뭐 대피를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그 체류할 수 있는 대피 공간도 있고요. 예. 옆집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경량 칸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. 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가 이제 설치가 돼서 안전을 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. 그러니까요. 예, 그렇게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그런 아파트들이 많잖아요. 예. 네, 그렇습니다. 나갈 수가 없어요. 지금 불은 번지고 있고. 예. 그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을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방을 하고 수도꼭지를 개방하고요. 네네 예. 물을 이제 뭐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물을 좀 뿌려 놓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연기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코니 쪽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발코니를 요즘에 많이 확장을 해서 네, 발코니 그렇습니다. 쪽에 숨기가 쉽지 않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발코니 쪽에서 어떤 그 구조를 받을 예. 수 있는 예. 어떤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. 그러니까 아. 이 뭐 보통 구축 아파트의 평면에서는 예, 예. 뭐 그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출입문 쪽에서 나오는 연기가 말 그대로 집안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. 실질적으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 화장실에요. 물을 다 틀어놓고 또 화장실 문 닫은 채로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고 네네. 거기서 잠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던데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?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화세냐에 따라서 뭐 그런 방법들도 좀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이 될 수는 있는데요. 예, 예.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방화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철판이거든요. 네. 어떤 내열성이라든가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예. 이런 문이 실제로 아파트 평면 안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나무라든가 그리고 틈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. 그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다라는 부분들은 쉽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아, 그렇다면 그래서 4층에 계셨던 분 네. 아이를 안고 이렇게 뛰어내린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3층에서 난 불이 4층까지 번지는데 굉장히 빨리 번지나 봐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지금 뭐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예, 예.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그 소화 설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건조한 날씨로 보면 네.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화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. 더더군다나 이제 화재 초기에 연기 발생량이 더 크거든요. 네. 오히려 예. 그러니까 연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그 연기에 의한 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제 뭐 패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지금도 화재 당시 화면 좀 보고 계신데요. 저 3층에서 난 화재 불이 이제 위로 번지면서 연기가 네네. 비상구도 꽉 채운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렇습니다. 위로 올라가서 대피하려다가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네네. 그럼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까?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우리나라, 그러니까 뭐 세계,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화재에 대한 컨셉은 방화 구획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규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.
불이 발생한 곳을 한정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구획체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1호에서 화재가 나면 302호라든가 옆으로 간다든가 예. 그리고 401호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. 일반적인 경우에는. 예, 예. 그러니까 301호만 이제 전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획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코니를 개조한다든가 네, 네.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상부 직상층인 401호로 화염이 전이가 되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예.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축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. 네네, 예, 그렇습니다. 확장된 곳도 많고요. 네네. 뭔가 당국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지금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제 합법화된 게 2005년경이거든요. 예. 근데 2005년경에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이제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을 묵시적으로 했는데 2005년 이제 저희가 이제 발코니를 내주면서 그러니까 그 소방을 하는 사람들 예. 입장에서는 예. 주면서 반대로 받은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량 칸막이라든가 옆으로 허가해주면서 대피 공간을 마련하게.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뭐 하향식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컨셉들을 추가로 받은 거죠. 네. 이걸 내주고 아, 이걸 받은 어떤 그런 예. 셈이 되는데요. 그래서 그런 그건 것들이 점검을 좀 해야겠네요, 한 번씩. 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그 이후에 예컨대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방화구획도 그렇고요. 네. 좀 더 이제 그 세밀한 이런 규정들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요즘 고층 아파트도 많잖아요.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 네네. 봤을 때 이번에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3층에서 불이 났는데 21층까지 금방 번졌더라고요. 네네. 그 고층에 계신 분들 대피할 때 그 질식 위험이 있잖아요. 네네. 어떻게 대비를 하고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? 우선 뭐 조금 뭐 다른 맥락의 예.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,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안전 설비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계단실 같은 경우를 이중으로 이제 방화문이라는 형태로 막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돼 있고요. 예. 따라서 이런 계단이라든가 대피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연기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물에 젖은 수건을 좀 입에 막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라 화재 상황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입니다. 앞서 네.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위층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대피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예. 오히려 실제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동선을 확보를 해주는 게 좋죠. 예, 밑에 예. 층에서 내려가면 체류가 발생을 할 예. 테니까.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 초고층 건물,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그 위층만 경보를 울리게 돼 있어요. 예. 밑에는 경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소방벨이 좀 네. 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방송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네네.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, 화재 대피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파트 또 뭐 오피스텔, 네네. 주상복합 다 네네. 따로따로요?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2001년도 정도 즈음에 예, 예. 이렇게 그 준공이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방화문이 어느 정도는 설정이 돼 있는데 예.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입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유모차 갖다 놓고요, 예. 자전거 거치해 놓고요. 어. 그러니까 이게 구획이 안 돼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막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전층으로 확대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사실은 입주민 분들이 조금 뭐 생활이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방화구획 정도만 확실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비극적인 예. 사망하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안전한 대피법과 관련해서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